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국가적인 경사가 있었죠. 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는데요. 2016년 맨부커상에 이어서 지난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노벨상을 받았고 노벨문학상으로는 처음 수상을 했죠. 우리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에서도 한강 작가에게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로 독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누구보다 이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이 김명식 원장님이신데요. 네. 원장님께서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소감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놀랬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어떤 시사적인 거 이런 거는 요새 약간 관심을 끊고 있었는데, 네. 한마디로 그냥 아, 우리 피 선생님은 이거 한강 작가분 이 소설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직 없는데요. 그렇죠. 바로 사긴 했습니다. 읽어보려고. 네. 저도 읽어보질 않아서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우리 그 학교 동문들 단톡방에서 이제 이 얘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네. 이 문학상 수상에 대한 뭐 참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뭐 네. 찬반, 양론 찬반이랄 게 있을까요? 네. 그 저기 뭐야 보면은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봐도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친구들 그 단톡방 말고도 뭐 네. 일반 그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작 저 사람이 저 책을 읽어봤을까 싶을 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남의 말을 빌어서 아니면 남의 의견을 빌어서 뭐 서로들 뭐 또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네. 좀 약간 신기했습니다. 그래요. 내용은 저도 이제 하도 이슈가 돼서 아는데 요즘 전쟁 상황이 전 세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5.18이라든지 4.3 이런 내용들을 다뤄서 네. 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 저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도 이제 의사 생활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보면은 그 뭐죠? 우리 환자분들 중에 네. 그 4.3 그때의 그 희생자 가족. 아이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런 가족들을 함께 물론 뭐 날짜는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치료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한강 작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그죠?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부탁한다고 뭐 될 일은 아니겠지만 네. 네. 프랑스 그 소설가 제가 젊은 시절에 가장 빠졌었던 그 소설가 분이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작품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인데 네. 번역본으로 한 7권인가인데 그 소설을 다 읽고 맨 끝에 보니까 소설이 끝나지 않은 거야. 네. 미완성이죠. 그래요. 네. 그 소설 배경이 아마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 기억으로는 아마 그 1차 세계대전 전후 아마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시골에서 자라다가 네. 이제 파리론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자기가 이제 즐겨 찾던 그 들로 네. 나가서
들로 나가서 자기가 아주 좋아하던 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가이 꽃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아가이 꽃을 보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 소년이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지만 평생 너를 잊지 않겠다. 네. 그리고 언젠가 꼭 한번 찾아오겠다. 그리고 그 이분 가족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톨릭 그 집안인데 네. 프랑스 그 시골을 이렇게 뭐 이제 귀족 출신이니까 이제 뭐죠 그 마차를 타고 간다라나 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뭐 성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당들이. 그렇죠. 근데 그 성당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각도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당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소설 중에는 저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누구냐면 레닌 얘기도 나옵니다. 레닌. 네. 그러니까 레닌이 그 아마 프랑스에 유학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갖고 뭐 어디 뭐 무슨 하숙방 같은 데서 네. 키도 작고맣고 뭐 어쩌고 이런 묘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 상황 같은 거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그때 프랑스에서 또 유명한 사건인데 그 유태인 무슨 장교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도 이제 뭐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당시에 유명했던 예술가들, 뭐 미술가들, 뭐 음악가들, 그다음에 소설가들 네. 그런 묘사들도 진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 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그 5.18이라든가 당시에 뭐 그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잘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뭐 일반 사람들이 비판하는 뭐라 그러죠? 뭐 좌판이, 우판이 사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는 이 작가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모른다는 얘기지. 네. 그 프랑스 그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시 그 제임스 조이스와 같이 그 심의식 문학의 어떤 그 신기문을 열었던 분인데 네. 그거는 솔직히 뭐 지금도 그거를 뭐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좀 능가할 만한 그런 어떤 문학적인 소양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네. 제가 뭐 소설을 뭐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이분이 그 책을 써서 소위 말하면 출판사에 네. 그거를 이제 가져갔었는데 형편없는 작품이라고 퇴짜를 많이 맞았겠죠. 퇴짜를 맞았는데 네. 그 퇴짜를 놓은 사람이 네. 앙드레 지든가 아무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분도. 네.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강 작가를 전 일종의 잠깐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질투심이라든가 그죠? 네. 어떤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 그 노벨 평화상을 일본 사람이 받았죠, 그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거 아시나요, 그 내용?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전범국인데 일본도 전범국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객관적으로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우리 한강 작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참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비판이 따르는데 사실 국가적인 경사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작가를 비난하거나 또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렇죠. 노벨상을 주는 그 기관을 또 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 이전에 이제 노벨 그 문학상 후보로 오른 분들의 그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그 핸디캡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그 한글이죠. 네, 한글을 그렇죠. 소위 말하면 영어로 번역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워낙 한글이
느낌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어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가 센스 같은 거를 네. 사실은 한글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번역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네. 근데 저는 요번에 그런 측면에서 역시 한글이구나. 그죠? 역시 한글이다. 그리고 그 전에 BTS? 네. BTS가 이렇게 활동할 때도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한글의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역시 세종대왕님 위대하신 우리 세종대왕님 대단하시구나. 한글날 그 다음 날 발표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아주 신기했습니다. 의미가 컸죠. 네. 요새 여기 세종시에서는 그 축제를 하죠. 네. 세종대왕님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 또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온 국민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네. 월드컵 우승한 느낌으로 그럼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그 놀랍게도 이제 저희들이 그 노벨상을 받은 곳이 사실은 광주 쪽이잖아, 그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평화상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남다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대비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그 코로나 대응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소설가가 프랑스 출신인데 그 어떤 막연한 그 어떤 유럽이나 미국의 그 어떤 민주주의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면서 기대할 만한 데는 우리 한글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가. 자부심이 대단하시고요. 네. 사실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인정할 거는 또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글이 그 대학교에서 저희가 국문학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국문학과라는 글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한글학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한글학과. 그렇군요. 한글학과. 그것도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네. 세계적인 이름이죠, 사실은. 그렇죠. 한글학과. 네. 오늘 건강 상담 또 말씀 나눌 텐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워라벨이 일과 쉼의 네. 라이프의 어떤 균형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영국에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그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남자들이 하던 일을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일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또 가정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거죠. 2배가 됐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과 가정일의 어떤 균형 해서 이걸 이제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에서 이걸 줄여서 워라벨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앞전 시간에 이제 그 앞으로 그 전 세계에서 AI를 주도할 나라들 해갖고 이제 그걸 말씀하셨다는 그 구글 전 CEO 그분이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오픈 AI한테 밀리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구글 직원들한테 그 재택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워라벨을 이렇게 그 추구하는 그 신세대들한테는 진짜 그 꼰대 같은 말이죠. 그죠? 그 지금 그 AI에 관련돼서 구글과 딥마인드가 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오픈AI나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만으로
그 사업을 시작한 그런 업체인데 네. 둘이 뭐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 노벨 의학상인가? 의학상도 구글의 딥마인드가 받은 거 아시죠?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 단백질 네. 구조를 뭐라 그러죠? 뭐 확대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 새롭게 만들기도 하겠죠. 그죠? 네네. 우리가 유전자 변형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그 딥마인드 쪽에서 아마 그렇게 선언까지 했나 본데 구글 딥마인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챗봇이 나온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 쪽에서 네. 챗봇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구글 그 전 CEO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누가 참여를 했었냐면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하고 아마 PD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그 둘이 그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네.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내건 그 뭐라 그러죠? 사업 기치라 그러나? 사업 정신? 네. 그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다. 네.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 AI가 결국은 우리 인류를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이변이라든가 출산율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해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화성 식민지를 개척해야 된다. 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은 이런 쪽으로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쪽에서는 원래 뭐를 시작했냐면 페이팔이라고 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죠. 이걸 해서 이제 테슬라로 지금 뭐 그다음에 기후 쪽으로는 이제 테슬라, 네. 그 전기차, 그렇죠. 글로 간 거고요. 또 화성 식민지를 뭐 어쩌고 한다 하는 건 뭐 스페이스X인가 뭐 그거랑 연관있는지 아무튼. 그다음에 한 2년 전에는 트위터를 또 인수를 했죠. 네. 그죠?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페이팔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 그 일반 그 기업이랑 정부랑 결탁을 해서 고객들의 신용 정보를 네. 개인 정보. 개인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 소위 말하면 정부에 팔아먹은 거죠. 네. 해갖고 그 고객들이라든가 대국민 그 감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AI는 사실 그런 거에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 네.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구글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뭐 음악 방송을 듣거나 뭐 다른 뭐 SNS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 고객의 취향에 맞는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리즘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기원은 그쪽에서 했다는 거고요. 네. 했다는 거고, 그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 코인 뭐 이걸 또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신공산주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뭐 일종의 배급제지, 배급제. 근데 공산주의가 시작했을 때도 사실 이렇게 좀 그럴듯했거든요. 네. 거창하고, 그죠? 그럴듯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래, 이제 이거는 오늘 시간에 이제 얘기할 그 거에 어떤 뭐라 그러죠?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현상적인 거에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사실 기차가 뭐 어디 산으로 간다는 배가 산으로 간다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구글 딥마인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이 딥마인드를 그 처음 시작한 분은 이제 이름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인데 허사비스 이분은 이제 전공을 컴퓨터 공학에다가 신경과학을 공부를 또 따로 했습니다. 신경과학이요. 그렇죠. 신경과학이면은 뇌잖아요, 그죠? 그렇죠. 뇌를
이제 뇌의 어떤 그 뭐죠?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딥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방송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뇌는 그 마음의 격가지일 뿐이다. 항상 네.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그 AI가 사실은 뇌를 지금 공략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마음을 공략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게요. 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때 생각나면은 말씀드리겠고요. 해서 이 저기 워라벨이라는 건 보면은 바깥 일과 집안 일을 이렇게 일단은 나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깥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는 내 삶의 가치를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 전에부터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라든가 뭐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흥미를 갖고 즐겁게 하면은 좋다. 네. 그런 일은 대부분 성공한다 하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지금 입시생들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뭐 사람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이래서 뭐 그렇게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그래서 의대를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어디 딴 데는 갈 곳이 없고. 네. 이렇게 선택한 길이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개중에는 적성이 맞아서 네.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 노동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즐겁게 하려면은 나한테 좀 맞고 나의 어떤 그 취향에 좀 적절하고 이런 걸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반면 운동은 우리가 좋아서 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또 즐겁게 또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네. 정작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뭐 승자 독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이 사람들은 운동이 노동이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깥 일, 집안 일을 구분해야 되는 이게 참 지금 저희 인류에게는 조금 안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글 전 CEO가 뭐 재택근무라든가 어떤 조기 퇴근에 대해서 막 굉장히 아까워하고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네. 정작 우리가 개개인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진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재택근무가 네. 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쉼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을 감아도 감은 게 아니죠. 네. 머릿속에선 계속 잠을 못 자게 만들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뭐 인체 워라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 인체 워라밸의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바른 견해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글루타치온 강의라기보다는 저 방송에 있어서 네. 좀 이제 마무리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네. 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체 워라밸이요. 그렇죠. 네. 자, 인체 워라밸은 이제 저는 이제 단지 그것도 인체 시계, 우리가 네. 생체 리듬이라고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 인체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대입을 해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일단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 인체 워라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체가 깨어나고 네. 그다음에 잠들고 쉬고 하는 이 시스템, 이 구조를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쉽게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뭐 알람에 의해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알람을 저는 이제 인체 그 시계의 초침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막 깨어나는 거, 그 알람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를 그 인체 시계의 분침으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체 시계의 초침과 분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침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그 한강 작가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노벨상, 네, 그런 수상을 저는 어떤 만약에 인체 워라벨로 가정을 한다면 저는 어떤 시침의 위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다 보면은 아마 저의 이 억지 주장에 서서 빨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글루타치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인체 워라벨에 대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mmer sun just hotter than the heat in July. With her wind-blown hair, it just wasn't fair the way she was blowing my mind. Have you ever noticed every hurricane gets its name from a girl like this? She's a cat five kind, keeps you up at night, hanging on to the edge of a kiss. She's a beautiful miss. Yeah, the kind you love to love, but what happens next? I got a feeling when the sun comes up, I'm gonna wish I had a storm warning. I'm gonna wish I had a sign. I'm gonna wish I had a little heads up, little leeway, a little more time. Some kind of radar system locked in on love. I got a feeling by the time the night finds the morning, I'm gonna wish I had a storm warning. I'm gonna wish I had a storm warning. When you're burning your wheels somewhere between going and gone, you get so lost that you can't turn it off. You give in and you just turn it on. She's a heart full of red lips like a flame. She's a girl from your favorite song. What a beautiful miss. One part angel, one part perfect, one part brick. The kind of flood you'll never forget. I'm gonna wish I had a storm warning. I'm gonna wish I had a sign. I'm gonna wish I had a little heads up, little leeway, a little more time. Some kind of radar system locked in on love. I got a feeling by the time the night finds the morning, I'm gonna wish I had a storm warning. Storm warning, I'm gonna wish I had a sign. I'm gonna wish I had a little heads up, little leeway, a little more time. Some kind of radar system locked in on